대표님, 예. 저번 영상 보셨어요? 아, 봤죠. 댓글이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니까 아니 나는 되게 좀 재미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기대를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창업을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정보를 얻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되게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꿀팁 혹시 방출 가능하십니까? 근데 저번에는 우리가 이제 뭐 정부 지원 사업이든 뭐든 간에 제일 먼저 좀 챌린지를 해야 됐던 사업 계획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려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 다음 단계인 약간 발표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면 어떨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례를 좀 한번 리뷰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했잖아요. 거의 한 4년 정도 발표 같은 것도 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도 많이 도전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거다.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라고 했던 부분들을 좀 오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표라고 하는 게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특히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뭐 팀플 과제로도 발표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나도 그랬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약간 발표하는 거를 되게 꺼려한단 말이죠. 그래서 막 가위가위보에서 진 사람이 발표하고 발표한 사람들은 막 자료 조사도 안 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창업을 하고 나서 아니면 뭐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발표를 해야 될 좀 상황들이 되게 많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발표가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좀 많이 좀 관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발표 자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런 차원에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막 우리 꿀팁들, 내가 생각했던 꿀팁들을 한번 전달해 줄 건데 오늘은 정부 지원 사업에 한해서 이제 발표 자료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주로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럼 혹시 그 네.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 네. 발표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이게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요건을 잘 완료를 하면은 서류 전형이 면제가 되는 경우는 되게 많은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1차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종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발표 평가를 무조건 보죠. 그리고 발표 평가에서 대부분 좀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만큼 발표가 이 정부 지원 사업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가장 크게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일단 1번은 브랜딩.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발표 자료 또한 우리의 브랜드를 얼마나 잘 담았고 우리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뭐 거기 안에 들어간 뭐 컨텍스트나 되게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발표 자료의 디자인이나 아니면 이런 구성, 레이아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나 아니면 브랜드의 색감 그리고 브랜드가 추구하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을 이러한 좀 디자인으로 좀 풀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브랜딩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발표 자료를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 뭐 별다른 교육도 안 받고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을 때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죠. 발표 자료 띄워놓고 발표 자료를 이제 줄줄 읽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에는 막 이상한 막 그냥 줄글로 그냥 쭉 막 소설을 여기다 그냥 죄다 그냥 책 한 권을 때려 박아 놓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결국 발표 자료는 내가 지금 주로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거는 내가 이 발표를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함인데 발표 자료를 보고 읽는 것은 정보 전달이 아니고 그냥 사실 음성 지원이죠. 음성 지원 서비스고 발표 자료의 역할은 내가 발표를 할 때 이렇게 그냥 막 내가 얘기를 하면은 사실 흡입력이 좋지 않아요. 그냥 계속 음성으로만 들려주다 보면은 흡입력이 되게 좋지 않고 결국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좀 특정 단어들을 기반으로 이제 발표 자료를 참고하라고 이제 우리가 발표 자료를 같이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이제 발표 자료에는
확실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좀 명확하게 좀 풀어갈 수 있는 어떠한 문장을 먼저 만들고 시작하는 게 되게 좋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발표 자료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막 줄글로 막 적어놓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업 계획서보다 훨씬 더 축약되고 좀 함축적인 단어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세 번째, 레이아웃. 레이아웃은 뭐 사실 굉장히 뭐가 정답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뭐가 정답인지 사실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우리가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막 네이버든 구글이든 뭐 여기저기서 이제 발표 자료 디자인, 뭐 발표 자료 만드는 법 아니면 템플릿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하나의 템플릿을 참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 템플릿을 참고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내가 만든 이 발표 자료의 레이아웃들이 다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래서 좀 정돈되지 못하고 이걸 심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발표를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자료를 보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오른쪽을 바라봤다가 처음에 왼쪽을 바라봤다 아래를 바라봤다가 계속 이제 시선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거지.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어내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좀 이것들을 좀 정돈을 할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 발표를 네. 할 때 네. 얼마나 큰 화면에다가 띄우나요? 이거는 발표를 하는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는데 보통 그냥 우리 뭐 어디 강당 같은 데서 많이 발표를 하거든요. 강당 같은 데서 발표를 하는데 되게 큰 빔 프로젝터 앞에서 내 키보다 더 큰 빔 프로젝터 앞에서 이제 한 보통 4~5명 정도 되는 심사위원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발표하는 자리에 가면은 뭔가 내가 신문을 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사실 그 발표하는 날 가면은 그날 한 몇십 개 팀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사위원분들은 한 4~5명이 되는 분들은 오전에 뭐 몇십 팀, 오후에 몇십 팀에 대한 발표 자료를 계속 봐야 돼. 계속 보다 보니까 나중에 아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딱 가면은 심사위원들 표정이 다 죽어 있어요. 약간 다 그냥 좀 심드렁하게 나를 쳐다보고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약간 이런 듯한 좀 압박감이 좀 있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좀 그러니까 경험이 좀 이렇게 쌓이고 보니까 이분들 진짜 힘들겠다. 내가 이 발표 자료 좀 재밌게 풀어가지고 좀 잠깐의 약간 비타민적인 역할을 좀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생각했던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굉장히 좀 부끄럽지만 우리 이제 2020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이제 발표 자료로 만들었는지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실제 우리 발표 자료를 보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먼저 사전 작업을 하는데, 당연히 표지가 1번이 될 것이고, 뭐 두 번째 장은 이제 뭐 목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장표로 사용될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걸 개발을 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존에는 요랬는데 우리의 솔루션은 요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솔루션까지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는 이런 거다라는 제품 소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통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한 자랑을 막 해야죠. 우리는 뭐 이런 특장점이 있고 뭐 이러한 뭔가 남들과 차별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적어줍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난 다음에 발표 자료에 대한 대략적인 레이아웃이나 아니면은 뭐 디자인 같은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좀 주의해야 될 거는 PPT 디자인이나 템플릿을 구글에서 그냥 다운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내용만 수정하는 식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지 말라.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정형적이고 되게 좀 우리가 애초에 의도할 만한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기에는 좀 제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디자인적인 소양이 뭐 엄청 뛰어나거나 뭐 우리가 디자이너는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교육을 받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디자인 뭐 눈에 보기에 좀 예쁜 디자인 같은 것들을 남들이 올려놓은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합니다.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 구글도 되게 좋은 사이트인데 구글보다도 저는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거는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를 되게 많이 써요. 여기가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미지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되게 보기 좋습니다. 구글에서 찾았던 것보다 훨씬 더 정갈하고 훨씬 더 좀 트렌디한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외국 스타일이긴 한데 이런 외국 스타일의 디자인 자료들을 많이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의 레퍼런스를 좀 많이 쌓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뭐 그 다음에는 그냥 뭐 PPT에다가 아까 전에 우리 엑셀에다 썼던 내용들을 그냥 막 이렇게 해요. PPT 빈장에다가 뭐 여기는 표지, 뭐 표지, 뭐 여기는 뭐 문제점, 뭐 조금 더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왜 수제 맥주인가? 요거는 여기 슬라이드에 쓰고 여기도 이걸로 한 장으로 안 끝날 것 같아 하면은 왜 감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뭐 제한받지 않고 쭉 작성을 해서 일단 뼈대를 크게 한번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뭘 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우리 사업 계획서를 보면서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일단 우리 사업 계획서에 이거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잖아요. 근데 보통 발표 자료를 우리가 이제 발표 자리에 가가지고 발표를 하게 될 경우에 심사위원들은 이 우리가 제출했던 이 사업 계획서를 미리 이제 자리에 깔아놓고 우리가 오기 전부터 이제 조금씩 읽어봐요. 그러니까 좀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터디를 하는데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많은 참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일일이 꼼꼼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부분이 이 개요, 요약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이 팀은 조금 색다른데? 조금 더 궁금한데? 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했지? 그래서 뭐 기술 파트가 궁금하다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읽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그 심사위원들이 많이 보는 장표는 여기거든요. 그냥 이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개요라고 요약이라고 되어놨던 이 부분을 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우리도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일단 이 요약에 들어갔던 내용들은 최대한 다 좀 잘 드러나게끔 발표 자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요약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 발표 자료가 어떻게 변신을 했냐를 좀 보여줄 겁니다. 지금 같았으면은 저희가 이 요약문을 작성을 하고 할 때도 발표 자료를 만들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아마 작성을 했을 것이고, 발표 자료를 만들었을 때도 최대한 이 요약문을 좀 참고하게끔 만들었을 텐데 제 기억상으로는 이때는 그런 자아가 없었어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상태여가지고 그냥 뭐 한번 편하게 봅시다. 우리의 발표 자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 조금 전에 발표 경험이 많이 없던 상황에서 만들었던 자료인데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디자인이 되게 구리네요. 디자인도 구리고 좀 컬러를 많이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깨져 있는 것 같고, 일단 표지부터 좀 짚고 넘어갈 건데 이게 보통 초기 창업가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인 것 같아요. 표지에다가 로고만 땡 하고 박아놔. 이게 표지의 중요성을 인지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모든 장표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노출이 되는 그 장표가 표지예요. 우리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표지는 틀어져 있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이제 발표를 시작할 때까지도 표지는 계속 이제 장면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끝장표.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장표가 그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와 끝을 거의 그냥 로고로만 박아놓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은 표지에다가 뭘 넣냐, 뭐 너무 지저분하지 않냐, 이거 그냥 껍데기 포장지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표지에다가는 이 발표를 할 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전달하겠냐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정리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가독성이 좋게
출장표에다가 잘 적어놓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저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좀 알 수 있어가지고 표지에는 좀 그런 디자인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 하면 안 되는 거는 우리 같은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는 그냥 로고만 박아놓는 거는 아무런 정보를 줄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차에 대한 부분인데, 목차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굉장히 아직도 저는 되게 고민이에요. 처음 발표 자료를 보고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처음 아는 사람들은 목차를 보고 얘네 무슨 얘기 하겠구나를 사전에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는 약간 만담꾼이 되듯이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되게 재밌으려면은 끊기면 안 되고 좀 자연스럽게 기승전결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목차를 처음에 깔고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래 목차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이때는 처음이고 아마 그냥 대학교 때 하던 그런 버릇이 남아 있어가지고 목차도 넣고 이런 중간 표지 같은 것들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목차에는 문제인식,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그다음에 감자일랜드의 미래, 이런 식으로 좀 전체 장표를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 인식에는 우리가 사업 계획서에 주로 이제 언급을 했던 왜 우리가 이 사업 아이템을 고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감자 맥주를 만들었냐에 대한 걸, 왜 수제 맥주인가부터 이제 문제를 느끼고, 그리고 왜 굳이 감자라는 거를 또 골랐냐에 대한 문제를 또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현재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 솔루션의 일부가 여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잘한 점, 어쨌든 발표를 시작할 때 굉장히 어색하단 말이에요, 심사위원 분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맥주니까 뭐 여러분들 맥주 좋아하시냐? 저도 정말 좋아해서 이 감자 맥주 만든 걸 시작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공감이 갈 수 있을 법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좋고, 우리 유튜브 썸네일들 보면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꼭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알리오 올리오가 맛이 없는 이유라는 식으로 출장표에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괜히 호기심이 가고 조금 더 이제 흥미가 생기겠죠, 심사위원 입장에서. 뭐 그런 식의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처음에 이제 사진을 크게 딱 걸어놓고 여러분들 뭐 수제 맥주 좋아하시나요? 라고 아마 시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심사위원분들은 뭐 되게 똘망똘망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수제 맥주 좋아하냐, 되게 뭐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냥 괜히 호감이 가고, 뭐 어떤 그 심사위원분들은 너무 좋아하죠, 어제도 먹었는데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관계는 되게 좀 긍정적인 관계로 변한 상태에서 우리 얘기를 그냥 재밌게 풀어갈 수 있는 좀 밑거름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이 장표에는 문제점을 썼다기보다 왜 우리가 수제 맥주를 골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뭐 수제 맥주 시장이 되게 좋았고, 뭐 주세법도 개정이 되었고,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미래에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좀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을 했고, 실제로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갖고 와가지고 뭐 2016년도에는 요 정도 시장 규모였는데 2020년도에는 대충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규모다. 수제 맥주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 나온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조금 가공해가지고 우리 브랜드 장표에 맞게 뭐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감자인가? 강원도 하면 저 이때도 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번 더 했어요. 여러분들 강원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또 마찬가지로 좀 리액션 좋은 분들은 감자죠! 막 이런 식으로 쾌활하게 또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 저희가 이때 사용했던 논리는 감자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수입 보리보다 감자로 맥주를 만드는 게 2.69배 더 경제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자라고 하는 소재는 지역성도 가지고 있고 기능과 효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라는 식의 뭐 그런 장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이때부터 고민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 계획서의 모든 그 발표 자료에는 문제점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시오,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실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점이 없어. 크게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걸 억지로 뭔가 문제를 만들기에는 어거지 같고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고 그냥 하기에는 좀 뭔가 불안하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왜 이 아이템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아마 좀 발표 자료랑 사업 계획서를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감자로 맥주를 만들게 되었다. 어떻게 만드느냐? 감자로 맥주를 만드는 과정은 우리만의 차별화된 당화 프로세스, 요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차별화된 당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드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좀 아이콘들과 그다음에 이러한 좀 뭔가 실험 서적에 나와 있을 법, 과학 서적에 나와 있을 법한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해가지고 조금 이 당시에는 되게 우리가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문 용어들 위주로 이렇게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좀 와우 포인트,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좀 환전하는 역할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쭉 우리가 왜 감자로 맥주 만들었고 수제 맥주 시장은 어떻고 뭐 감자는 왜 선택했고 뭐 우리 기술 이거고 되게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얘기들을 쭉 하다가 자,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만든 감자 맥주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제품이 나왔습니다를 먼저 꼽고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약간 진짜 개꿀팁인데 뭐 지금도 될진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 코로나가 막 이렇게 주춤하던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이 혈기왕성하고 진짜 잘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던 이 맥주들을 일일이 다 포장을 해서 프린터기에서 그 라벨을 인쇄를 해가지고 A4 용지를 이렇게 겉에 붙여가지고 딱 이 얘기를 하고 자, 우리가 만든 첫 번째 감자 맥주입니다 하면서 컵이랑 병따개랑 맥주를 심사위원들 테이블 위에 다 갖다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만든 맥주고 이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하면서 뭐 편하게 뭐 마시면서 제 발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또 한 번 친해졌잖아. 그럼 얼마나 우리를 이쁘게 보겠어. 그때 마시셨어요? 다 먹었어. 사람 얼굴 빨개지면서 먹었어. 근데 지금은 될지 모르겠네. 좀 극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심사위원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럴 때는 먼저 그 기관 쪽에다가 저희 시제품이 나와서 그런데 요거 심사위원분들한테 한번 드려도 될까요? 라는 식으로 확인을 받고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 기관분들도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은 같이 까는 거 도와주고 같이 뭐 맥주병도 따주고 막 그래요. 되게 꿀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맥주 개발 현황. 우리는 지금 이런 맥주들을 만들고 있고 지금 뭐 골드라거, 페이레일, 바이제는 시작품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스타우트 스타일이랑 IPA 스타일 레시피 연구 중입니다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시제품과 앞으로 만들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표는 자,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조금 더 그 규격화된 설비로 이제 제대로 된 맥주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런 시험 설비를 구축을 해가지고 품질의 균일성을 이제 확보를 해서 더 많은 시제품들을 만들어보고 이걸 판매까지 이어가겠다라는 식의 장표를 한번 했어요. 설문조사했던 것들에 대한 뭐 자료도 옆에 근거 자료로 제시를 해놓고 뭐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편의점의 맥주가 어떤 맥주들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 더 인기가 많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근거 자료를 쭉 보여주고 우리는 라거 말고 두 번째에 위치한 이 부드러운 스타일의 바이젠 윗비어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개발 전략을 던져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떤 걸 만들겠습니다 라고 던질 때 그냥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시장 상황은 이렇고 고객들이 원하는 바는 이거이니 지금 우리가 이런 고객의 니즈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실현 가능성은 뭐 그냥 시장 분석이죠. 시장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감자 맥주를 만들어가지고 알려나갈 것이고 우리가 성장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목표 시장에서 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경쟁자들과 맞붙어야 되고 이 경쟁자들보다 우리가 규모는 작지만 더 나은 점이 무엇인가를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진입 전략과 이제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0, 30대 대학생과 직장인이 우리의 이제 주 고객이 될 것이고 그 다음 고객은 맥주 애호가, 그 다음 고객은
우리 매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우리 매장을 방문할 관광객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좀 전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주소비자층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라는 식의 좀 장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뭐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아이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데 어떠한 문제점과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더 우수한 우리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냐에 대한 내용을 좀 써내려갔던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생각했던 거는 우린 계약 재배를 통해서 저렴하고 훨씬 더 상태가 좋은 그런 감자를 수급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한 이런 구조화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역 특산주라는 면허를 발급받을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 100%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다기보다 그냥 우리의 뭐 계획이죠, 목표고, 그러면서 우리 매장은 뭐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만들 거고, 그 우리가 매장을 앉힐 곳에 시장 상황이 어땠다라는 거에 대한 장표를 좀 작성을 했고요. 뭐 단순하게 그냥 우리 뭐 식당 할 겁니다, 매장 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 뭐야, 그럼 너 그냥 장사할 건데 왜 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이건 조금 더 공공의 이익을 뭐 좀 사회적 가치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감자 맥주를 만들고 계속 개발해 나가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우리가만 생각하고 시장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걸 어디서 판매를 하면서 그 고객들의 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안테나 매장이 필요하다 라는 접근으로 이 목표 시장 분석에 우리 이런 매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쟁사 분석을 했었는데 당연히 우리 브랜드를 제일 앞에 끌고 와야죠. 제일 앞단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좀 가장 대중적이고 누구나 알 법한 좀 이름 있는 브랜드를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판에다가 작성을 하고, 세 번째는 저희 같은 경우 조금 비벼볼 만한 곳을 이제 배치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우리 감자 아일랜드고, 두 번째는 원래 그 브루어리 이름이 있었는데 이건 좀 부끄러워가지고 뺐고요. 세 번째는 그냥 일반 맥주 전문점이라고 좀 넓게 이 경쟁사를 잡았네요. 뭐 실제로 이 경쟁사라고 하는 게 실제 어떤 기업체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이걸 대체할 만한 어떤 다른 시장이나 다른 형태의 그냥 매장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던 거고, 우리가 남들보다 우린 감자 원료라는 되게 생소한 원료를 썼기 때문에, 생소한 원료를 써서 만든 맥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만의 특장점이 있어. 우리의 장점은 뭐 앞에 얘기했던 감자로 만들면 2.69배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좀 결과치로 우리가 만든 맥주들은 다른 수제 맥주들보다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을 거야. 대신 우리는 자본이 되게 적어. 요게 약간 제일 좀 전형적인 그 경쟁사 분석인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지금 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경쟁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자본이 무조건 딸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본이 딸려서 어떤 뭐 마케팅도 떨어지고 디자인 완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우린 부족한 자본이 단점이야, 우리 더 잘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데 부족한 자본이 단점이야 라는 식으로 그냥 좀 퉁친 거죠. 그리고 장점에는 진짜 이들과 좀 확실하게 뭔가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차별화 포인트를 적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 이게 이제 스케일업 전략과 우리의 뭐 팀 소개가 될 수도 있는데, 뭐 내부 역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의 팀, 그리고 뭐 사업이 어떤 식으로 쓸 것이고 앞으로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뭐 우리 팀원들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적었는데, 그때는 우리 팀원이 4명밖에 없었어요. 여기 되게 뽀짝한 저와 그 여기 수염맨의 수염이 없던 시절 사진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게 진짜 부끄러운 디자인과 부끄러운 구성인데 이런 식으로 적었고, 옆에는 그냥 우리 자랑할 수 있는 거 다 써요. 그냥 다 쓰고 좀 함축해가지고, 야, 쟤 저런 것도 했어? 저 정도 했으면은 전문성이 꽤 있는 편이네 라는 것들로 좀 축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업비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올해 1월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제품 제작해가지고 뭐 사업자 등록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뭐 공장 설립하고, 그 후년에는 그다음에 유통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년치, 보통 이제 5년치 계획을 많이 쓰는데 5년치 계획을 러프하게 좀 적어줘요. 근데 이번 연도에 해당하는 것과 내년에 해당하는 건 조금 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들도 좀 적어주면은 얘네가 놀고 있지 않구나,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계획서를 쭉 적으면서 그냥 우리의 태도는 야, 우리 계속해서 뭐 하고 있고 우리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부터도 이미 시제품 나와 있었고 너네 이 사업비 우리한테 주면은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지금 우리는 맥주를 만들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어 라는 식의 그런 태도로 이제 이 사업 계획서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꿀팁 하나 있는데 이 발표 자료가 보통 이제 마지막 장표에서 끝나요. 근데 보통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거든요. 이 질의응답 시간에 주로 이제 뭔가 예상이 되는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 가면은 진짜 뻑이 가실 겁니다. 심사위원분들이 야, 얘 초짜인데 이런 것까지 준비를 했어? 진짜 꼼꼼하다. 이런 애들은 사업하면 잘해.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우리 사업 계획서를 발표 자료로 좀 옮겼을 때 이런 모습이었고 전체적인 리뷰는 뭐 디자인이 너무 구리고 브랜딩이 좀 많이 허술하고 레이아웃도 잘 안 잡혀져 있는 것 같고 스토리텔링도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이 없네요. 마음에 드는 맞아요. 점이. 네, 지금 보면 그렇죠. 너무 구리고 너무 미숙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잖아요. 아직 창업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제 도전을 하는 패키지인데 여기서 잘하면은 너무 좋죠. 근데 아마 심사위원분들도 기대가 많이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심사위원들이 주로 보는 건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야, 얘네 진짜 열심히 하네. 얘네 우리가 사업비 배정해줘도 이거 허투루 안 쓰고 진짜 잘 결과물 만들겠구나 라는 좀 믿음을 주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게 허술한 사업 계획에 허술한 발표 자료에서도 이때 1등 했거든요. 또 1등 하면서 네. 컨텐츠 너무 좋았잖아. 우리 엄청 열심히 하고 야, 우리 시제품 나왔는데 한 번씩 먹어봐 하면서 막 적극적이고 이런 놈들한테 맡기면 뭐라도 하겠구나 싶었겠죠 아마. 저희가 최신 자료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는 사실 너무 좀 중요한 내용들도 많고 앞으로 저희도 조금 더 써먹을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다음 단계 초기 창업 패키지 때 우리가 썼던 발표 자료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때는 우리가 진짜 병아리였잖아요. 병아리였고 제가 발표 자료 만들 때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거 브랜딩도 전혀 안 되어 있던 상황에서 만들었던 자료인데 두 번째 기회죠 저희한테는 1년 후에 우리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뭐 브랜딩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좀 사업 계획도 조금 더 잘 만들어 나가고 난 이후에 만든 발표 자료는 어떤 모습일까? 정확하게는 2년 후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하고 2년 후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고 2년 후에 만든 발표 자료예요. 일단 딱 처음 표지 때부터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진 게 보이죠. 보면은 컬러도 배경 컬러 노란색, 그다음에 좀 강조 컬러 파란색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이 되어 있고 처음 자료에는 막 뭐 로고만 떠 있다면은 지금은 뭐 이런 이미지, 호기심을 끌만한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 아이템,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그 명칭도 여기 들어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결국 하고 싶은 건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수제 맥주 개발하고 그다음에 로컬 F&B 브랜드를 개발할 거야 라는 것들을 이 전체 발표 자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자 한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먼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도 목차를 쓰긴 했네요. 근데 목차는 그냥 뭐 대충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대충 쭉 넘어갔고 우리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좀 했습니다. 이게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의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좀 뒤에 하는 말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는 뭐 이런 애들이고 언제 창업했고 우리 뭐 하는 업체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정확하게 프로블럼이 뭐고 솔루션이 뭐고 그 다음에 스케일업, 그 다음에 팀 뭐 요 순서를 좀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프로블럼을 잡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운 이유가 어떤 아이템은 이제 우리 이 사회에서 비타민적인 역할을 해주고 어떤 아이템은 되게 진통제, 페인킬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업 계획서나 여기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요구를 하는 거는 좀 페인킬러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제 이런 틀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가장 큰 차이가
페인킬러 제품들은 혁신적인 거.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이런 혁신적인 어떤 것들이 나온 거고,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이게 없으면은 굉장히 삶의 불편함을 계속 겪으면서 살아야 돼 라는 식의 약간 그런 아이템들에 속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맥주잖아요. 있으면 비타민이잖아. 있으면 우리 삶이 조금 더 즐거워지고 이런 건데, 굳이 뭔가 이걸 프로블럼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여기서 항상 모든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초기 창업 패키지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문제점을 잡았냐. 첫 번째, 감자의 잉여 농산물 문제, 감자 농가의 소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큰 프로블럼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똑같아요. 옛날에도 왜 감자인가, 왜 수제 맥주인가 이걸 얘기를 했듯이 여기도 감자, 수제 맥주 각각의 문제를 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수제 맥주 시장의 문제점들을 한 번 더 찝은 거죠. 결국 수제 맥주의 본질은 무엇이냐? 경험 아니냐? 근데 경험을 중시하는 이런 트렌디한 MZ 스타일의 소비자들한테 우리 제품을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고객 정의를 다시 했고,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고객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 고객들의 니즈를 맞춰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솔루션으로 이제 우리 제품을 그냥 통째로 던진 거죠. 기존에 이제 되게 좀 밋밋한 수제 맥주들이 많은 시장에서 우리는 좀 활기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활기를 주면서, 그러니까 독창적인 제품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면서 우리는 이런 농산물들의 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우리 제품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 어떻게 만드냐, 우리 뭐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 잘 가져와 가지고 레시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판매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는 게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때 아마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떠한 그 유통 채널에서 진열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재밌게 이 사람들한테 설명하면서 먹일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팝업 스토어라던가 아니면 어떤 행사에 직접 우리가 나타나서 오프라인 마케팅을 하겠다. 그게 우리의 특장점이고 우리의 이제 차별성이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쭉 적어놨고, 그다음에 여기 조금 자랑 타임이 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잡아놨더니 우리가 확보한 지식재산권이 총 10개나 되고, 우리 매출 매년 3.8배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의 활동들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첫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것들을 이제 전제를 깔았고,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근거를 이런 식으로 좀 들었던 장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좀 추세로 우린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건데, 우리가 좀 주요하게 이번에 할 거는 이런 거야.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풀어나가는 거야 라는 좀 우리 컨셉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했던 활동들, 우리 이 컨셉 적용해서 이런 데서 이렇게 했더니 엄청 많은 사람들에서 이제 매출도 발생했고 엄청 많은 그런 성과들이 있었어, 아웃풋들이 있었어 라는 것들을 보여줬던 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사례를 좀 보충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 장표는 우리 그래서 이거 되게 잘 됐잖아, 우리 이거 여기서도 할 거고 저기서도 할 거고 저기서도 할 건데 각각 이러한 목적들이 있어 라는 우리의 목표를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스케일업하고 사업 확장하겠다 라는 부분을 적었던 것 같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여기다 적어놨죠. 첫 번째 장표랑 지금 장표랑 좀 비교했을 때 되게 좀 가장 달랐던 거는 이렇게 좀 정갈한 디자인을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색감이 굉장히 좀 우리 브랜드를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사실 마일스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아까 전에 우리가 뭐 2020년도에 뭐하고 21년도에 뭐하고 22년도에 뭐하고 약간 이렇게 그냥 가는 게 너무 전형적이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경험을 중시하고 우리 좀 통통 튀는 브랜드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다르게 가자라고 해서 우리 최종 목표 이건데 우리는 이런 순서로 이제 만들어 나갈 거다라는 식의 마일스톤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 이렇게 존재한다,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그래 너네 앞에 했던 거 되게 이상적이고 하면 잘 될 것 같아, 근데 너네 그럴 능력 되냐, 아니 혹은 너네 그럴 의지는 있냐에 대한
좀 보충 자료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CEO들 있고 우리 CEO들 되게 많은 대회에서 이제 상도 받고 되게 많은 사업들도 선정이 되어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핵심 멤버인 허이사님은 이런 심사위원도 하고 뭐 이런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맥주에 대한 경험들이 많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우리에 대한 전문성을 막 어필을 하고 그냥 막 쭉 나열이 되어 있으면은 조금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회사는 조직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고 조직마다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어 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체계화되게 보여줬던 그런 장표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아직까지도 사용하는 마지막 장표인데 결국 우리가 우리 사업의 타당성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가장 지역적인 것으로 가장 세계적인 곳까지 이 멘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되게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현재 트렌디하고 되게 멋스러운 거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단계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는 가장 지역적인 거고 가장 우리다운 거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리 거를 좋아해주고 그런 활동들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우리 이제 성장해 나가서 결국 세계까지 갈 수 있어 라는 식의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장표는 이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밑에 대본을 다 적어놨어요. 대본을 다 적어놓고 이 대본을 적어놓는 게 뭐 그냥 설명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그 발표 자리에서 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적어놨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느 타이밍에 어떤 손동작을 하고 어느 타이밍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하고 이런 것들도 원래 보통 이제 발표 대본에다가 표시를 해놓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이거 그냥 프리스타일로 하는 게 멋있는 거 아니야?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발표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특히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딱 5분 시간 정해놓고 하잖아요. 내가 중간에 한 번만 버벅여도 뒤에는 랩을 하던가 중간에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중간에 끊겨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한 진짜 최선의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내가 가서 어떤 멘트를 여기서 어떤 순서로 뱉고 어떤 단어들을 사용을 할 것이며 뭐 어떤 제스처를 표시를 하고 약간 이걸 진짜 거의 연기 대본을 배우듯이 좀 잘 숙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는 내가 발표자를 안 보고 그냥 눈 감고도 안녕하세요 저는 뭐 감자아일랜드의 뭐 안홍준입니다 뭐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이런 것이고요 뭐 이렇게 그냥 다 외워서 그냥 한 번 정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세련돼졌죠. 근데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발표 자료는 이거보다 한 2단계 정도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훨씬 더 세련돼졌고 훨씬 더 우리 브랜드의 좀 아이덴티티를 잘 담고 있는 그런 자료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이제 과거의 자료거든요. 그래서 뭐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저희 반응 되게 좋더라고요. 댓글에다가 뭐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저희 인스타 DM에 팔로우 하시고 DM까지 해주시면은 저희가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이 발표 자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제 듣다 보니 궁금한 점들이 생겼는데 예. 초기 창업 패키지하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틀어서 궁금한 점들인데 그 발표 중간중간에 심사위원분들이 이렇게 질문도 하시나요? 보통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사람이 가지고 준비해 왔던 것들을 다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흐름을 안 끊으시려고 하고 오히려 중간에 질문을 했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더 뒤에서 안 들어봐도 되겠는데 이거 너무 좋다, 너무 궁금하다 이런 신호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랬던 경험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를 선정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창업에 대한 장르가 비슷한 팀끼리 하나요? 아니면 다양한 장르가 있나요? 다양한 장르가 엄청 다양하죠. 그 특히나 뭐 예를 들면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 이런 거는 농식품에 대한 그 지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식품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업체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거 같이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중기부 사업들은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없고 그냥 스타트업한테 지원금을 주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오도 있고 뭐 헬스도 있고 뭐 플랫폼도 있고 IT도 있고 뭐 저희 같은 식품 회사들도 들어가고 뭐 유통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농식품이다 아니면 관광이다 이렇게 딱 테마가 정해져 있는 발표 같은 경우는 그 심사위원분들도 그 테마에 적합한 뭐 교수님이라던가 권위자들이 나와서 이제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투자나 아니면 재무, 경영 약간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생태계에 계시는 분들이 발표 심사위원으로 좀 많이 와 계세요. 그래서 발표제를 준비를 할 때도 아무래도 이 테마가 있는 발표보다 테마가 좀 광범위한 이런 발표는 조금 더 전문 지식이 좀 더 옅을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 용어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들만 알 수 있는 어떠한 논리 구조로 이걸 설명을 그러니까 업계 종사자만 알 수 있을 그런 논리 구조로 설명한다던가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내가 하는 말을 이 사람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들어도 알아먹을 정도의 어휘와 그런 단어들을 선택을 하고 그런 발표 방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납득이 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발표를 하고 심사 결과는 보통 언제 나오나요? 뭐 이것도 많이 달라요. 보통 일주일 안에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2, 3주 걸리는 것도 있는데, 사실 발표가 끝나고 그날이 되면은 심사위원들은 채점이 다 맞춰져요. 결국 이 심사위원들의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서류 평가에 대한 심사는 맞춰졌잖아요. 점수가 나왔고 이거 점수 플러스 발표 점수인데, 발표의 평가도 내가 지금 발표를 하는 이 와중에 다 채점을 하시거든요. 그럼 사실상 점수는 이미 나와 있고 이걸 집계를 하고 이제 공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건데 뭐 당일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가 통과된 팀들끼리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팀들 중에서 합격 비율이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보통 2배수에서 3배수 정도를 서류에서 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이 뭐 5억 예산으로 돌아가는 사업이고 뭐 최대 1억, 최소 3천인데 평균 5천이다라고 하면 10팀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10팀 뽑아야 되는데 아마 처음에 서류 전형에서 지원을 하는 팀이 막 몇백 팀이 될 거란 말이에요. 뭐 100팀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거기서 내가 10팀을 뽑으면 한 20팀이나 30팀 정도가 이제 서류에 붙고, 그럼 20팀이나 30팀 정도가 발표평가 자리에 와서 발표를 하는 거죠. 거의 한 반토막 나거나 고등어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는 자랑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서류에서 떨어진 적은 몇 번 있는데 발표에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발표평가라고 하는 게 뭐 진짜 대단하고 신기한 기술을 가져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얼마나 이 창업자들이 열정이 있고 뭔가 얼마나 좀 통통 튀고 진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되는가를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 매력적인 포인트도 있고. 굉장히 긴 저희의 썰들과 이 발표에 대한 팁들을 좀 공유를 해봤는데, 사실 저희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발표에 대한 우리가 전문 강의 교육자도 아니고 뭐 디자이너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해왔고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뭐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아마 실제로 이제 준비를 하시다 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좀 저희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댓글로 계속 이렇게 남겨주시던가 아니면은 DM으로 뭐 메시지를 주신다던가 하면은 최대한 저희가 이제 선배의 입장에서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좆댓부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바이바이.